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Efficient Dict라는 논문이고요. 이건 이제 CFPR 2020에 나온 논문이고, 이제 다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잘 많이 들어보셨을 Efficient 네트워크를 네트워크의 저자인 민싱칸? 하여튼 이 같은 일저자와 그 같은 구글 브레인 팀에서 나왔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타겟하고 있는 태스크는 오브젝트 디텍션이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내추럴 이미지나 스태티스틱 같은 이미지에서 뭐 자동차나 사람 같은 오브젝트들을 알아내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스케일이 다른 오브젝트들인데요.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제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와 그 아래에 cup이라고 되어 있는 매우 작은 오브젝트 간의 물체 차이를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이런 조그마한 물체를 잡아내는 것이 이슈가 있었고, 이것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여러 메소드들이 제안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이 논문의 이제 모티베이션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 논문의 저자들은 타겟하고 싶었던 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 어큐러시와 에피션시를 동시에 잡고 싶었습니다. 보통 어큐러시와 에피션시, 그러니까 뭐 연산 속도라는 보통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데 높은 성능을 내면서 동시에 빠른 속도로 이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고자 목표로 하였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챌린지가 있다고 논문 저자들이 설명을 했는데 그중 첫 번째 챌린지는 이제 Efficient Multi-Scale Feature Fusion입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FPN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뒤에서 짧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여러 피처를 이제 컨볼루션을 태워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스케일 업 시켜서 썸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크로스 스케일 연산에서 그냥 어떤 뭐 컨볼루션 연산이 아니라 그냥 리스케일한 거를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와 단순하게 더하기 때문에 단순히 더하기 때문에 뭐 디스크리펀시가 있는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이제 웨이트를 줘서 더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와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는 다른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고 이퀄하지 않기 때문에 웨이트를 줘서 더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런 웨이트를 줘서 더하는 구조인 웨이티드 바이 디렉셔널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제안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챌린지는 모델 스케일링. 그러니까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높일 때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메인으로 다뤘던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efficient 넷이었는데요. 그 efficient 넷의 아이디어를 그냥 그대로 다 가져와서 거기다가 요 위에서 설명한 이 바이프 FPN을 어떻게 스케일링 할 건지만 조금 더 해서 제안을 한 게 그냥 두 번째 챌린지를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prior object detection 워크는 이제 그냥 백본 네트워크를 더 키우거나 아니면 이미지 사이즈를 더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 단순하고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이제 컴플렉시티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피처 네트워크나 그 하단의 프레딕션 네트워크,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혹은 클래시피케이션 프레딕션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같이 스케일링 업을 해줘야 되고 그 스케일 업을 하는 방법은 에피션트 넷에서, 그러니까 이 논문이 아니고 에피션트 넷에서 제안을 했던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서드를 쓰면 되고 얘네들이 이번에 타겟하는 태스크인 오브젝트 디텍션에 맞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자기네들이 적용을 했고 그거를 바이 FPN과 같이 결합을 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도 또 훨씬 빠른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찾아내서 그걸 에피션트 딕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네,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제 efficient det가 여기서 말하기로는 이제 new family of objective detector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by FPN, 그러니까 FPN에다가 이제 바이디렉셔널은 원래 바이디렉셔널을 제한한 메소드가 있었지만 그거를 뭐 이터러티브 하게라든지 그걸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하여튼 by FPN과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 그리고 거기다가 백본은 에피션트 네트워크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에피션트 디트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 그 모델이 먼저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매우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플롭스는 플로팅 오퍼레이션즈인데요. 그러니까 연산량이 어떻게 되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가 부동 소수점 연산량이 어떻게 되는지인데, 그러니까 멀티플라이랑 애드 연산이 얼마나 많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플롭스 대비 코코 AP, 그러니까 어버리지 프리시어인데 그냥 어큐러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 두 가지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그 에피션트 디텍션이 압도적으로 연산량은 확실히 적으면서 어큐러시도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은 이제 욜로 버전 3나 마스크 RCNN, 레티나넷, 그리고 레즈넷에다가 이제 FPN, 그러니까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인데 나스라고 앞에 붙인 게 이제 Neural Architecture Search 로 찾은 이제 그 구조를 더한 것과 이제 여기는 되게 굉장히 헤비하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헤비한 모델들을 다 합쳐놓은 것들을 이제 다 비교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연산량은 적고 그러면서도 성능은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앞서서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건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 도메인에서 나온 논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피처의 스케일 베리언트가 스케일이 매우 크고 큰 것도 있는데 매우 작은 것들이 있어서 그 작은 오브젝트를 잡아내는 게 잘 어렵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피처 피라미드 구조가 제안이 되었는데 이제 뭐 그 논문 안에서 비교한 여러 다른 프라이워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이미지를 그냥 스케일을 다르게 해서 컨볼루션을 태운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 스케일을 뭐 1024, 512, 128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다르게 하고 이제 거기다가 콤보 연산을 태워서 각각 예측을 뭐 하고 이걸 뭐 종합해서 직장에서 쓰는 뭐 이런 식이 이제 가장 나이브한 방법이 있겠고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스케일을 하면 이걸 다 카피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매우 느려진 장점이 있으므로 그냥 그 여기서 컨볼루션으로 이제 레졸루션을 점점 줄여가고 그 마지막 레이어로 프레딕션을 하는 식의 메소드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그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점점 줄여나가는 맨 하단의 피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의 피처 맵도 같이 쓰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브젝트 디텍션 도메인 아주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이게 욜로가 이런 방식이고 SSD, Short Shot Detection인가? 하여튼 그 모델이 이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비해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앞에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사이즈를 줄이는 건 똑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 이걸 이렇게 펼쳐놓은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그 피처를 줄이고 이걸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 피처와 요 아래 더 하이 레졸루션의 피처 두 개를 합치되 컨볼루션 연산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스케일링으로 업스케일을 해서 그 업스케일 한 것과 그 왼쪽 피처를 단순하게 더합니다. 그 오퍼레이션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피처와 이 피처 두 개를 합치고 싶은데 이 지금 피처는 두 개는 스케일이 다르므로 일단 이 위쪽 레이어의 스케일은 업스케일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그게 이 연산이고요. 그리고 이 피처의 경우에는 보통 더 채널 수가 작기 때문에 이 채널 수를 더 깊이 늘려줘서 위 레이어의 채널만큼 채널 수를 가지도록 하려면 컨볼루션을 한번 태워줘야 됩니다. 그 연산이 이제 원 바이 원 콤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채널과
윗세이트를 맞춰준 다음에 썸을 한 것이 이제 FPN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미지의 그 스케일이 다른데 크로스 스케일 오퍼레이션에서 그냥 단순한 썸메이션 하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썸메이션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두 피처를 더하는 거는 이 피처와 그러니까 이 연산에서 지금 더하는 것은 단순하게 스케일링을 업하는 게 여기서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은 걸 써서 콘볼루션 연산을 쓰는 게 아니라 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은 걸 써서 업스케일링을 한 것과 더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더하면 서로 스케일이 다른데 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할 때 웨이트를 다르게 줘야 한다는 것이 이제 에피션트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위로는 이제 콘볼루션 연산이 있고 오른쪽으로 갈 때도 콘볼루션 연산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콘볼루션 연산은 없고 그냥 그 스케일링 업샘플링 기법을 통해서 이제 스케일링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에피션트 넷도 혹시 몰라서 또 가져왔는데요. 에피션트 넷은 이제 ICML 2019 논문인데 이제 같은 일저자이고 여기서 한 것은 모델 스케일링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뭐 레즈넷은 뎁스를 엄청 늘린다던가 뭐 인풋 사이즈만 뭐 엄청 크게 한다던가 뭐 아니면 위스만 넓힌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이제 잡아서 모델 컴플렉시티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컴플렉시티를 높일 때 위스를 높일 수가 있고 뎁스를 높일 수가 있고 레졸루션,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나 뭐 중간 피처의 레졸루션을 이제 높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높이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같이 조인트리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었고요. 실제로 독립적으로 했을 때보다 이제 세 가지를 같이 증가시켰을 때 더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도 실험적으로 밝혔던 논문이고요. 그래서 위스를 넓힌다는 거는 여기서 그냥 가장 왼쪽 그림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냥 3D를 2D로 수영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쪽 축은 이제 위스와의 헤이트 레졸루션을 볼 수가 있고 다른 한쪽 축은 이제 채널 수를 볼 수가 있고 이 전체 길이는 이제 뎁스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뎁스를 넓히는 게 이제 두 번째 뎁스 스케일링이고 이 채널 수를 넓히는 게 위스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이 헤이트 위스를 넓히는 게 이제 레졸루션 스케일링.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높인 게 컴파운드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독립적이지 않게 넓히는 방법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뎁스 위트 레졸루션을 모두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제 상수에다가 이제 파이슨이라는 동일한 콘스턴트만큼 그 익스포넨셜하게 증가시키는데요. 이 파이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 알파, 베타, 감마는 그리서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때 뭐 만족해야 된다는 조건이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 감마를 그리드 서치로 찾은 다음에 이제 파이를 이렇게 값을 바꿔가면서 모델 컴플렉시티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파이가 클수록 모델 컴플렉시티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파이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서 7일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보여줬던 게 에피션트 넷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미지넷 어큐러시와 넘버 오브 파라미터스를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보여주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이제 에피션트 넷이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었습니다. 이거를 오브젝트 디텍션에 그대로 가져온 게 에피션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피션트 디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에피션트 디트는 세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이 에피엔 그리고 컴파운드 스케일링 그리고 에피션트 넷 백본 그러니까 근데 세 번째는 뭐 별거 없는 거고 이제 바이 FPN이 거의 전부인데 바이 FPN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 FPN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게 로우 레이어고 이제 여기 컨볼루션을 쭉 타고 내려가면 점점 높은 레이어, 하이 레이어 혹은
네, 하위 레이어까지 갈 수가 있고 이제 그 위에서 탑다운 형식으로 이 스케일 연산을 통해서 위에 있는 레이어를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서메이션 하는 게 FPN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FPN에서 그 FPN의 좀 더 발전된 버전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PA넷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탑다운 말뿐만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연산 여기도 마찬가지로 릭스케일해서 그 탑다운 서메이션뿐만이 아니라 바텀업까지 추가를 한 것이 PA넷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할 때 이 바이디렉셔널이 이 탑다운과 이 바텀업을 동시에 했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이미 예전에 있는 이 여기 네트워크 구조이지만 여기서 특별히 그냥 바이디렉셔널 붙인 이유는 별건 없고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 펜넷이라는 데서는 한 번 했지만 여기 바이FPN에서는 이 바이디렉셔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붙였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뉴럴 네트워크 서치로 찾은 FPN인데요. 보시면 되게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일레귤러한 피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C부터는 이제 리피티드 블락. 그러니까 이 피터미라미드 구조를 한 번 쓰지 않고 여러 번 쓰는 구조인데요. 마지막으로 바이FPN도 리피티드 블락으로 피처 피라미드 구조를 여러 번 씁니다. 여기서 이 피처 피라미드 구조에서 어떤 모디피케이션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세 가지 수정 사항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슈가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스케일이 다를 때 그 스케일이 다른 피처들을 그냥 단순히 업스케일해서 더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요 B 부분이고 A 부분은 이제 그러면 이 노드들을 연결할 때 어떤 노드들을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노드들을 연결해서 더할 때 어떻게 웨이트를 줘서 더할 것인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면 그러니까 어떤 노드들을 연결할 것인가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보라색 노드가 추가되고 뭔가 여기 노드가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인풋 엣지가 하나만 있는 노드는 제거한다. 왜냐하면 이 인풋 엣지가 하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덜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네들이 약간 효율성을 위해서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보자 하는 식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그 그림을 약간 잘못 그린 것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인풋 노드가 하나인 것만 줄이려면 얘를 줄이고 아, 그리고 그 탑다운과 바텀업 둘 다 쓰기 때문에 일단 펜넷에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인풋 노드가 하나인 것만 줄이려면 이거를 줄이는 게 아니고 얘를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얘를 제거한 게 아니고 얘를 제거했더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수인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긴 한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우선은 넘어가고요. 하여튼 인풋 노드가 하는 것은 별 중요성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노드를 그 대신해서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데 그게 이 보라색 선입니다. 이 보라색 선이 뭐냐면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스케일의 인풋 노드에서 아웃풋 노드로 서메이션을 하는 그 엣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원래 이 같은 레벨 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같은 레이어에 있는 노드에서 원래는 이 노드로는 이제 한번 위에서 내려온 것과 밑에서 올라온 것 그것만 이제 더해지는데 그냥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더해서 이 피처의 영향력을 좀 더 키워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스트는 적으면서 이제 더 많이 피처를 더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위에서 올라오는 거나 위에서 내려오는 거나 아래에서 올라오는 피처만 좀 더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같은 그 레벨에서 오는 피처의 영향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냥 여기 한 번 더 더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펜넷이랑 다르게 이
바이디렉셔널한 부분은 리피트하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인풋 엣지가 하나인 노드는 제거하고, 같은 레벨에서 인풋 노드를 이제 아웃풋 노드로 향해서, 인풋 노드를 아웃풋 노드를 향해서 더해준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 엑스트라 엣지를 이렇게 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디렉셔널한 구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바이 FPN이고, 이게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노드들을 이제 연결할 건지 봤는데, 그럼 연결하고 나서 여기서 어떤 썸메이션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는 그걸 이제 탐색을 하려고 이제 세 가지를 탐색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W들은 이제 러너블 웨이트고, 이 W가 이 각각에서 다른 레벨에서 오는 이제 피처들을 더할 때 쓰이는 웨이트입니다. 이 웨이트는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멀티 디멘저널 텐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써인 것처럼 뭐 스칼라일 때는 이제 피처마다 더해주게 되는 거고, 벡터일 때는 채널마다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게 CHW라고 하면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 웨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썸을 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해서 썸을 하면 이제 이게 펄 채널로 더해주게 되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멀티 디멘저널 텐서면 이제 픽셀마다 요 각각마다 더할 수 있도록 웨이트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실험을 했을 때 세 개 성능이 비슷했고, 그 중에서 스케일러가 가장 에피션스하기 때문에 에피션스 스케일러를 쓰겠다, 스칼라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WI는 전부 다 스케일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WI로 웨이트를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unbounded fusion이라는 메서드고, 이거는 각 피처 맵들을 그냥 웨이트로 곱해서 그냥 더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바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 학습의 불안정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웨이트가 3이면 뭐 3i1 더하기 뭐 5i2 뭐 이런 식으로 학습될 수도 있고, 이 값이 매우 커져서 뭐 100, 1000, 뭐 아니면 뭐 마이너스 1000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의 불안정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기 위해 소프트맥스를 걸어준 방법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소프트맥스 연산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프트맥스 대신에 그냥 그냥 노멀라이즈를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3i1 더하기 5i2면 그냥 3 더하기 5, 그러니까 8분의 3i1 더하기 8분의 5i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항상 0과 1 사이 값을 가지면서 그 학습도 더 빠른,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했을 때보다는 더 학습이 더 빠른 그런 웨이티드 썸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소프트맥스에 비해서 패스트 노멀라이즈 퓨전 방법을 썼을 때도 그렇게 성능 저하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능이 엇비슷하면서 더 빠르다. 이런 실험을 뒤에서 보여줬고, 이 최종적으로 패스트 노멀라이즈 퓨전을 이제 모델 아키텍처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바이 FPN에 대한 설명이 이제 거의 다 끝이 났는데요. 이거를 수식적으로 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과 같은 연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7번째 레이어인데, 이제 7번째 레이어의 콤보 연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콤보지만 이렇게 가는 건 그냥 업스케일. 컨볼루션 연산이나 뭐 런아웃 파라미터는 안 쓰고 이제 업스케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P7 아웃이면 요 P6에서 일어나는 일은 P6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더해지고 여기서 컨볼루션을 타고 온 P7 아웃. 요게 P7 아웃일 텐데, 여기서 컨볼루션을 타고 이게 요 연산이 되겠고, 지금 요것과 요거를 더해줄 때 얘는 한번 업스케일 해줘야지 이제 해상도가 맞게 되기 때문에 이제 리사이즈를 하고요. 이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더합니다. 그게 지금 요 연산이 아마 이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다시 컨볼루션을
태우게 되면 이제 P6 아웃이 돼서 나가게 되겠고요. 근데 바이브 FPN에서는 이 단순하게 썸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하게 돼서 P6인이 지금 여기가 보니까 P6인을 여기다가 쓰면 이 P6인과 P7에서 리사이즈해서 온, 왜냐면 이제 얘랑 얘는 레벨이 다르니까 당연히 해상도가 다르고 당연히 리사이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사이즈를 해서 두 개를 더해주는데 이 더할 때 항상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웨이티드 썸을 합니다. 이 W1과 W2는 항상 런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컨볼루션을 태우고 나면 이게 P6TD가 되고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한 번 더하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올라오는 걸 보면 이제 P5에서 하나 올라오고 있고 P6TD가 오고 여기 다시 P6에서 오는 이 보라색 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레벨의 피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더해준다고 했던 부분. 그래서 총 3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마찬가지로 웨이티드 썸으로 더하는 게 요 수식입니다. P6in. 그러니까 여기 요 보라색 선. 그리고 P6TD가 요 빨강색 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P5 아웃에 이제 리사이즈 한 것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 이 3가지를 마찬가지로 런어블 웨이트로 학습을 하고 그거에 웨이티드 썸으로 더해서 최종적으로 6번째 레벨 6 레이어의 아웃풋이 완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피션트넷을 백본으로 쓰고 있고요. 그 에피션트넷 백본에서 P3부터 P7 사이에 바이PN을 적용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이터러티브한 게 아니고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래스 프레딕션 네트워크와 바운딩 박스 프레딕션 네트워크가 이쪽에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컴파운드 스케일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컴파운드 스케일링은 에피션트넷에서 보여드린 대로 뎁스 및 레졸루션을 모두 조인트하게 스케일링을 하는 건데 이것을 백본에서는 그대로 적용을 하지만 이 바이에피엔 네트워크나 바운딩 박스 클래시피케이션 프로젝션 네트워크 부분 그리고 인풋 이미지 레졸루션에서는 약간 다르게 적용합니다. 백본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에피션트넷에서와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에피엔 네트워크라는 게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의 경우에는 뎁스의 경우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하고요. 이 익스포넨셜하게 하는 거는 이제 에피션트 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거랑 동일하게 하는데 네. 이게 뎁스가 아니고 위스네요. 네. 위스의 경우에는 에피션트 넷과 동일하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시키고 뎁스의 경우에는 그냥 리니어하게 증가시킵니다. 익스포넨셜하게 증가시키지 않고 리니어하게 증가시키는 이유는 여기서 뎁스는 그냥 작은 인티저, 그러니까 너무 깊이가 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정수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시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35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설치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후보군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뎁스를 결정을 했는데 뎁스를 결정할 때 이제 바운딩 박스 뎁스와 클래시피케이션 뎁스는 같게 유지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위스의 경우에는 따로 두지 않고 이 위스 값을 똑같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풋 이미지 레졸루션도 익스포넨셜하게 안 하고 리니어하게 적용을 했는데 그건 얘네에서 요
레이어부터 가져다 쓰기 때문에 128에 의해서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수값들은 파이가 0일 때의 디폴트 값을 어떻게 했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가 0부터 7까지 총 7가지 버전이 있고요. 이제 점점 파이가 커질 때마다 컴플렉시티는 점점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3가지를 컴파운드 스케일링으로 컴플렉시티를 높여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였는데 이제 질문이 없으셨을까요? 네, 그럼 이어서 계속 들리나요? 설명을 네? 네네. 들리시나요? 네네. 혹시 앞에 W, 웨이트를 구할 때 서브트랙트 쓴 슬라이드 잠깐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노테이션 J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J요? 네. J. 요 J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 J는 이제 모든 썸메이션 할 때 들어오는 모든 엣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I도 혹시 같이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I랑 J가 있는데. 네. 그러면 네. I 빼고 나머지. 네. 이게 I1 요 노드에서의 더하기 연산을 생각해 보면 이게 I1, I2, I3라고 보면 여기에서의 아웃풋은 이제 W1, 1, 더하기 W3 분의 요, 네. 여기 이거 밑에. 네. 이거 잘못했어. 잠시만요. 더하기 W3 이렇게 되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네, 여기서 이제 이걸 비교를 하면 지금 요 썸메이션이 지금 요 썸메이션이고 이 썸메이션이 지금 요 썸메이션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표기를 약간 이 썸메이션을 지금 빼서 요렇게 한 건데요. 제가 이걸로 쓰긴 했는데 하여튼 2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식은 요렇게 다시 쓸 수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쓴다고 하면 이제 이 J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인풋 엣지들에서의 웨이트 값을 다 더할 때의 J이고 위의 I는 J랑 같은 역할을 하는데 J랑 똑같이 쓰면 둘이 독립인 연산이 아니게 되니까 이제 I로 바꾼 것뿐인 똑같이 또 전체에서 돌 때 이제 피처랑 같이 더해주는 형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실험 결과인데 이 표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제 efficiency와 accuracy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트레이드오프에서 에피션트 모델이 가장 성공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요거는 코코모 데이터셋의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 결과이고 차례대로 이제 테스트 셋,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파라메터스, 그리고 그 파라메터스를 이제 레시오로 더 보기 편하게 보여준 것, 그리고 플롭스, 그리고 레이턴시가 있는데요. 레이턴시의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를 1로 한 상태에서 테스트 단계에서 이제 인퍼런스 할 때의 걸린 시간을 이제 밀리세컨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타이탄 V랑 V벳 이렇게 두 가지 그 GPU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게 그룹화가 돼 있는 거는 그 성능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한 건데 그 성능이 비슷한 것들끼리 할 때 이제 모델 컴플렉시가 이제 다 다른 데 이제 모델 컴플렉시가 높아질수록 점점 성능은 더 좋아지고 그 좋아지는 성능에 따라 이제 비슷한 베이스라인끼리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룹 안에서 이제 욜로 버전 3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성능, 그러니까 그렇지만 에피션트 디텍션이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 상태에서 이제 프롬프스는 28배 더 연산량이 작은 상태이고 또 여기서도 이제 어큐러시, 그러니까 민 에버리지 프레시전이 여기서 제안한 모델이 가장 좋지만 파라미터수도 훨씬 작고 프롭스 연산량도 훨씬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 인퍼런스 할 때 걸리는 시간도 훨씬 작고요. 그리고 그런 경향성이 계속 보여져서 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성능이 에피션트 디텍션 모델보다 좋은 것도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거는 이제 모델 수가나 연산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에피션트 디텍션 모델이 매우 지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그걸 또 이제 그래프로 보여준 것이 아까 일부분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고요. 여기서는 이제 모델 사이즈 X축이 모델 사이즈, GPU 레이턴시, CPU 레이턴시 이렇게 하여튼 모델 컴플렉시티 GPU에서의 연산 속도, CPU에서의 연산 속도에서 모두 다 에피션트 디텍션 모델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피션트 넷을 말고 다른 백본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네, 레진의 50을 에피션트 넷 대신에 썼을 때 프리시전도 떨어지고 모델 파라미터 수도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플롭스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FPN으로 바꿀 때 그리고 심지어 바이 FPN을 바꿀 때는 이제 파라미터 수도 확 줄고 그러면서도 어큐러시는 제일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오블레이션 스터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크로스 스케일 커넥션을 다르게 쓸 때, 그러니까 FPN, 펜넷, 그리고 NAS FPN, 바이 FPN 이렇게 쓸 때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았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의 경우에는 그 피라미드 구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이제 반복해서 한 걸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험을 비교를 했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 FPN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이 웨이티드는 아까 그 러너블 파라미터 웨이티드 썸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할 때와 안 할 때 그 모두 다 항상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커넥션을 주는 것이 그 웨이트와 관계없이 일단 좋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는 이 왼쪽에서 올라오는 이 피처가 더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서 앞쪽에 피처를 더해주는 것이 그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까 웨이티드 썸을 할 때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노멀라이즈한 소프트맥스와 패스트 노멀라이즈 퓨전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요.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제 소프트맥스가 패스트 퓨전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값을 보시면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데 대신 읽는 것은 매우 적고 스피드업은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05만큼의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이기는 대신 30% 연산 속도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에피션트 넷에서 패스트 퓨전을 써야 되는 이유. 그래서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밑에 그래프로 보여드는데요. 이게 총 세 노드의 웨이트 값을 비교를 해놓은 건데 이 노드는 각각 모두 다 인풋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뭐 있으면 이렇게 인풋이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이 두 가지를 더할 때 쓰는 러너블 파라미터가 이게 fast normalized feature fusio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소프트맥스의 값이 될 텐데 요 W1의 값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게 요 왼쪽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W2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둘이 합해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합하면 뭐 0.5부터 시작해서 뭐 요렇게 생겼겠죠. 0.26 정도 되면. 네. 그러면 네, 그랬을 때 그 웨이트 값이 이제 이 x축이 이터레이션인데 이터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웨이트 값이 매우 래피드하게 변화하고 그 래피드하게 변화하는 것을 소프트맥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패스트 퓨전도 똑같이 따라간다. 그러므로 패스트 퓨전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래피드하게 바뀐다는 것은 그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에서 두 피처를 이제 더할 때 그냥 단순한 썸을 하면 안 되고 웨이티드 썸을 해야 된다는 증거다. 왜냐면 이게 이 W1 값이 이게 빠르게 값이 바뀐다는 것은 두 가지를 0.5로 그냥 더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버레이션 스터디 한 거는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 그러니까 모델 컴플렉시티를 늘리는 방법을 바꾼 건데요. 이거는 efficient net에서 증명이 되긴 했지만 거기서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한 것이 뭐라고 해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이제 다시 그걸 보여줬는데 MS 코코 데이터셋 어크러시와 이제 플롭스를 나타낸 이제 표에서 빨간색의 경우에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으로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증가시킨 거고 초록색, 파란색 뭐 이런 것들은 이미지 사이즈, 그 YFBN 채널, YFBN 레이어, 그리고 바운딩 박스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뭐 하여튼 여기서 왼쪽 표에서의 요 네 가지 값들을 각각 따로따로 증가시켰을 때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같은 연산량일 때에도 이제 average precision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지만 시멘트 세그멘테이션에서도 해봤더니 딥넷 버전 3보다 좋더라. 그러면서 훨씬 더 연산량도 적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오늘 발표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